정광훈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났어요. 야, 판사들 대체 왜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판사들에 대한 그 감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2건이나 연속적으로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로 국민들이 좀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는데, 정광훈이요, 무죄가 나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빨갱이 발언을 했던 거하고 선거법 위반인데, 일단 정광훈의 발언들을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들 일단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이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요게 지금 시점을 잘 기억하세요. 요게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에 문 대통령 관련해서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요거 둘 다 무죄가 난 거예요. 선거법 위반 무죄, 문 대통령에 대한 간첩 발언 무죄가 난 거예요. 와, 이거 보니 정말 빡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판사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참 이게 뭐 일단은 참 이게 이제 일단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일단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가지고 무죄가 난 거는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공적인 인물이나 공익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게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거나 소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표현의 자유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정광훈이나 이런 뭐 보수 우파들이 소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간첩이라고, 문재인 간첩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그냥 평가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거는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사람 뭐 홍보대사야, 뭐 전도사야, 이 정도는 평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 저 사람은 그냥 행동하는 게 무법천지야, 이 정도는 평가인데 저 사람은 범죄자야, 저 사람은 전과자야, 이거는 평가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국가보안법 등이 엄연히 있는데, 네. 그럼 문 대통령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첩이면. 반대로 말하면 허선한 일배네 해도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렇죠. 명예훼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내 생각에는. 뭐 이 정도면은 그래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간첩이야, 이거는 사실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적시한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라고 의심해 보는 이야기도 무죄가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번에 그 박형순이 그 광화문 집회 허가해주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났던 거, 판사 허선아가 지금 정광훈을 무죄를 내면서 풀어주는 것, 이 행위들이 다 사실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의심해 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 막 어마어마하겠네, 지금 대한민국 진짜.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좀 낙선시키려고 하는 거, 일체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어떤 간에 선거 운동인데, 이 법원의 논리는 뭐였냐면, 그때 이제 예를 들면 후보가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운동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 선거는 사실상 정당 선거이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즈음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을 거다, 이게 넓혀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동의할 수 있고 공감 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표현의 자유라고 100번 인정한다고 치자. 그럼 뭐 대통령한테 있어서는 뭐 이런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 안 된다고 칩시다. 치고 싶지도 않은데 칩시다. 선거법에 관련해 갖고는 더 열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진성준 의원이 사전선거 개념으로 해가지고 처벌 받은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광훈이가 그 발언을 한 건 11월, 12월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4월 달 총선으로 따지면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던 시점에 발언한 거고, 심지어 진성준 의원은요, 작년 5월 달입니다. 훨씬 더 멀어.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무슨 나를 꼭 지지해달라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제가 준비를 잠깐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강서구 주민 행사에 나가서 제가 3년 전 공항동이 포함된 강서구를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다. 주변 분들이 주민들하고 밀착을 못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청와대하고 서울시에서 일했는데 주민들과 밀착은커녕 눈도 못 맞춰보고 또 선거를 하게 생겼다. 이런 정도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정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저번 선거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랑 많이 못 만나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말만 하고 다녀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면은 대한민국에 그러면 누가 선거운동을 아니면 그 뭐라고 해요? 낙선자나 아니면 기존의 정치인 아니면 누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판결이라고 저도 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건 좀 달리 보면 그거는 막 당사자잖아요. 어떻든 간에 당사자고 이 전광훈이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부는 그냥 특정 정당인 어떤 그런 지지 발언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지점은 예. 본인의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이 예. 이렇다라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광훈 같은 경우는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있죠. 동종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악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정 정당 뭐 이렇게 출마할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법을 최소한 사법부에서는요. 우리가 검찰이나 사법부한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거든요. 무슨 판결이 고무줄 판결이야. 그 허선화 같은 박형순 같은 판사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봐. 이것도 명예훼손 아니라니까 이제 막 할게요 막. 그러니까 제가 좀 돌아가면 아까 그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지만 이게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그 개인이 받은 명예훼손이나 명예손상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금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간첩이야. 그래서 고용주가 받았던 그 유죄 판결에 비하면 법의 일률적 잣대가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는 이제 미국에서 논란됐던 게 그거잖아요. 성조기를 태웠을 때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거부터 시작된 건데 원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그 헌법 수정 조항이. 근데 그때도 그건 성조기를 태운다고 해서 누가 어떤 개인이 희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와 어떤 개인을 희생물로 삼는 발언 차이에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방금 얘기하신 그 선거법에 관련돼서 분명히 집회에서 정광훈이 특정 정당을 언급합니다. 실은. 그렇죠. 황교안이라는 사람 이름도 언급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기독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애매모호한 그 특정 정파를 얘기한 게 아니었다. 특정 정당을 얘기한 게 아니었다.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데 이거 어떤 법률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판결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광훈이 조롱하듯이 풀려났던데 인터뷰도 하던데 정광훈 지금 그러면 또 비슷한 행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전력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골 때려지는 상황들이 쉽게 표현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 안 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줬는데 이제 영웅이죠. 네. 그쪽 파벌에서는 영웅 출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박형순이나 허선화 같은 판사들이 왜 광화문 집회 이후에 사실은 광화문 집회 이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래프의 특성이 있어요.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15 광화문 시위를 기점으로 해서 기본적인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광화문 시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숨어들었던 사람들 다 찾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형순 때문에 이 광화문 집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또다시 정광훈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상황을 이야기해보면 판사라고 하는 족속들이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 국가에 대한 공적인 책무마저도 없는 상태로 지금
사법부에 지금 눌러 앉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검찰에서 뭐 항소를 해서 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광훈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있을 텐데 그 판사님은 이 판결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기는 어떻든 간에 그 서류를 보고 구속까지 시켜서 재판을 진행시켰는데 그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과연 이게 표현의 자유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 그 사전 선거운동 관련해서 그냥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냥 그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보고 그냥 넘어가실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진짜 뭐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게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정말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화가 난다는 것이죠. 푸나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땀 흘려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부역자들이 그 민주주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뭐 판사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그 구속되는 거를 풀어주고도 허사나파나하잖아요. 재판 중에.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이미 이 분은 정강훈에 대해서 무죄를 이미 염두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신도야. 그러니까요. 신도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너무 난리를 피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들어오라고 하고 목사님 잠깐만 들어와서 좀 안식 휴가 좀 보내세요 한 다음에 재판에서 무죄를 땅땅땅 때린 것이 아닌가라고는 의심이 좀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로 뭐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라든지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뭐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우리 그 쪽의 진영의 그 정치 재판 같은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돼.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유죄 확정 지어가지고 나가고 반대쪽은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본다라면 진짜로 이건 어떻게 보면 신호가 아닌가. 법원도 같이 뒤에 우리가 있다. 그냥 날 띄워라. 우리가 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도 어떤 신영대 대변인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 나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에 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막가파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뭐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도 사실은 난 엄밀하게 특정하게만 엄밀하게 세게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무죄 판결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광훈의 평상시 했던 발언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허선아는 정광훈한테 빤스 내린 거예요. 이래도 처벌 못하겠지 지금. 허선아 씨 이래도 처벌 못하겠지. 사람이 그런 거라니까.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공적 자리에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표현하면 아니 내가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김대중 대통령 간첩이라고 그랬지. 노무현 대통령도 간첩이라고 그랬지. 빨갱이라고 그랬지. 문재인 대통령도 빨갱이라고 그랬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는 왜 공산화가 안 됐을까요? 전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악의성을 갖고 있으면 더 강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악의성.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대한민국 사회 고질적인 색깔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감옥살이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정경심 교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판사들이 가끔씩은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간다니까요. 판사만 정신 차렸어도 윤석열 지금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 리스크가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럼 왜 이 판사들의 이렇게 돌출 행동, 그 국민의 감정과 다른 판결이 나올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는 위에서 그냥 그 동일체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장검사 그러면 밑에 있는 평검사들을 지휘합니다. 근데 판사들은 그게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1심, 2심, 3심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특히 1심을 맡고 있는 이런 판사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기존의 양형이나 판례를 무시한 판결을 너무 그 쉽게 하고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이건 사법부 내에서 그 동일체처럼 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판사가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하나 일단 끝내놓고요.